네,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세계 문화살롱 김이나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새로운 마블 영화 얘기하고 좀 디즈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네. 다들 보니까요. 또 안 보면 얘기가 안 되니까 또 봐야 되겠죠, 제가. 네, 참 솔직하십니다. 봐야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마블 영화를 거의 다 챙겨본 편인데 이 마동석 씨가 이번에 새로운 히어로로 이 마블 영화 시리즈에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마블 스튜디오가 현지 시각 21일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코미콘 행사에서 주요 신작 내용하고 이제 일정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 개봉으로 예정되어 있는 마블 영화 이터널스의 마동석 씨가 길가메시라는 주연급 역할로 나온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영화에는 안젤리나 졸리, 셀마 헤이액, 리처드 매든 등의 배우들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이터널스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일단 이 원작이 되는 코믹스는 1976년부터 이제 출판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터널스라는 거는 수백만 년 전에 지구에 온 셀레스티얼이라는 종족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제 만든 뭐 이런 종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초능력 등의 어떤 인간을 능가하는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고 사실상 또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데요. 자기들끼리 뭐 의견 대립이 있고 해서 일부는 지구에서 살고 있고 일부는 타이탄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타이탄의 사람들은 인피니트 워와 엔드게임에 나오는 타노스에 의해서 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됐는데 네. 그런 점에서 전작과의 연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마동석 씨가 연기하게 될 캐릭터 이름이 길가메시입니다. 어떤 캐릭터인가요? 이터널스의 한 명인데 이제 잊혀진 자라는 이명을 또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 설정상 키가 2m에 가깝고 체중은 120kg을 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벤져스로 비유를 하면 헐크의 포지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작의 캐릭터를 보면 딱히 이 아시안으로 볼 수는 없는 이런 외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동석 씨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이 설정을 또 바꿨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내용이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어 있어서 설명할 내용이 많이 없는데 앞으로 좀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서 기대감을 좀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까지 쭉 봐도 그렇고 새로운 마블 시리즈들을 보면 그동안 뭐 조명받지 못했던 영화에서는 자주 볼 수 없었던 그런 인종이나 성별을 배려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터널스 외에도 지금 마블이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영화가 이 샹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 이제 히어로로 나오는 그런 영화거든요. 이 샹치 역에는 시무 류가 이제 확정됐다고 하고 양조위 등의 배우들이 함께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코미콘에서 마블 스튜디오가 공개한 계획을 보면 토르의 이제 네 번째 영화 역시 지금 촬영을 거의 마친 상태고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 주인공은 전작에서 제인 포스터 역을 맡았던 나탈리 포트만인데 여성 토르로 등장할 예정이다. 이런 설명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 여성 토르는 사실 원작 코믹스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코미콘에서 나탈리 포트만이 토르의 이제 망치 묠리를 드는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블의 이런 변화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특히 미국 사회에서 오바마 정권을 거치면서 어떤 소수자에 대한 어떤 정치적 민감도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높아진 상태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백인 남성 위주의 과거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을 깨려는 시도는 마블뿐만이 아니라 이 할리우드라든지 좀 미국 문화예술계 전반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둘째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 어떤 티켓 파워라든지 이런 이제 그 영역에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좀 여기서도 이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디즈니의 어떤 전체적인 행보인 건데요. 디즈니가 마블 영화나 또는 애니메이션 실사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수자들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는 시도를 한 지가 사실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또 계속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페미니즘 영화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캡틴 마블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디즈니가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한 게 벌써 10년이 됐는데 뭐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뭐 디즈니가 거의 대박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디즈니가 2009년에 이제 마블 인수할 당시에 들인 돈이 약 40억 달러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디즈니는 그동안 나온 이 마블 유니버스 영화 23개 가운데 16개를 제작을 하고 배급을 했습니다. 네. 이 마블 영화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은 이제 22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 상당액이 디즈니의 어떤 수익 창출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올해 나올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경우에는 박스오피스에서 거의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걸로 파악이 된다고 하니까 디즈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남는 장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들이 또 있습니다. 알라딘도 있고 라이온킹도 그렇고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제가 이 알라딘하고 라이온킹은 한 20년 전부터 꼭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못 보고 있는데요. 전혀 내용을 모르시나요? 네, 내용을 대략은 알지만 네, 아예 안 보셨어요? 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네. 좀 앉아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어쨌든 알라딘하고 라이온킹 모두 과거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대표했던 작품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 이제 만들어서 요즘에 인기인 건데 특히 알라딘은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라이온킹도 지금 한참 선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두 영화가 갖는 어떤 각각의 특징들이 지금 디즈니의 전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특징인가요? 이게 지금 기술 발전 그리고 매체 환경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어떤 형식 면에서 지금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의 애니메이션은 실사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상력을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그런 이제 장르였죠. 네. 하지만 지금 CG 기술이 뭐 발달을 하면서 이런 애니메이션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좀 말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온 대표적으로 디즈니와 같은 이런 자본 입장에서는 가능한 선택지가 크게 두 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과거의 애니메이션들의 실사화를 추진을 해서 좀 변신을 모색하는 이런 내용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발전된 기술들을 애니메이션이라는 틀 안에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좀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도 포함해서 애니메이션에 익숙했던 세대들이야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며 뭐 추억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린 세대들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뭔가 좀 발전해서 뒤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사례를 최근에 좀 인기가 많은 작품을 대입을 해보면 알라딘은 실사화를 추진을 해서 좀 변신을 모색을 했고 라이온킹은 후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알라딘은 실제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의 실사화 이 노선을 이제 선택한 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면에서도 뭐 좀 더 자유로운 각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그 여성 등장인물이 어떤 기성의 어떤 룰이라든지 유리 천장이라든지 이런 걸 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라이온킹의 경우에는 이 과거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 이제 그대로 재현을 하는데 어떤 표현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하겠다 이런 이제 노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라이온킹이다 보니까 사자를 비롯한 동물들이 여러 가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은 어떤 표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만화적으로 보여줘서 이런 이제 그 감정선을 잘 드러낼 수가 있었지만 이 아무래도 우리가 동물의 표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CG 기술을 통해서 실제 동물과 구분할 수 없는 화면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시도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보여준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오히려 본 분들 중에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사 동물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몰입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다큐멘터리 보는 기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디즈니가 앞으로 실사화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뮬란 그리고 인어공주 이 두 이제 이 애니메이션들의 실사화를 놓고 주연 배우들이 적합한 사람이냐 이걸 이제 갖고 논란이 커졌는데요. 일단 그 뮬란이라는 영화 이 실사화 영화의 주인공은 지금 중국계 배우인 유혁비가 지금 캐스팅이 된 상황이죠. 네. 유혁비는 영어에 능통하다 그러고 또 무술 솜씨도 그동안의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 상당히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발탁이 된 것인데 다른 이제 그 뮬란의 주요 배역도 견자단, 이영걸, 공리 등의 중국계 배우들이 맡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의 네티즌들은 이 유혁비의 외모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의 뮬란과는 좀 다르다. 이 점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예고편을 보니까 어떤 무술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되게 표현이 돼 있어서 어떤 중국의 무협 영화를 연상케 한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캐스팅 논란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오히려 이 유혁비가 이 뮬란의 어떤 애니메이션을 통해 표현됐던 아시안의 어떤 전형들 이런 외모는 또 아니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시아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백인 배우를 써왔던 이른바 화이트워싱이 오히려 지금까지 문제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잘된 캐스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화이트워싱의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뭐 이 서구의 영화들이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최근 사례를 들어보자면요. 일본 애니메이션인 공각기동대를 실사화하면서 일본인 주인공 역할을 백인 배우인 스칼렛 요한슨이 맡아서 논란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의 경우에는 원작에서 티베트 남성인 에인션트 원이 백인인 틸다 스윈튼으로 돼서 이제 논란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헬보이 2019년 리부트판에서 일본계 미국인 캐릭터 배역에 백인 배우를 캐스팅하려다가 논란이 커진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결국 한국계 배우인 데니얼 대 킴이 대신 캐스팅되는 그런 변화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데니얼 대 킴이 슈퍼맨 배역을 맡는다면 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배우다라는 주장을 또 내놓고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면에서 보면 뮬란보다 인어공주 논란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2020년 개봉 예정인데요. 네. 인어공주의 에이리얼 역으로 흑인 가수 출신 할리 베일리가 낙점이 돼서 이것도 이제 논란입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의 에이리얼이 붉은 머리카락에 백인을 연상케 하는 외모가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디즈니는 공개 편지를 이제 써서 인어공주가 흑인일 수 있다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디즈니가 이렇게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다소 실험적인 시도를 해도 이 수익 구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의 결과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어찌됐건 뭐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극장에 가서 토이스토리 4를 봤는데요. 아, 네. 이전 시리즈까지는 좀 전형적인 여성성이 강조되는 것 외에 좀 특별할 게 없는 존재로 묘사됐던 보핍이라는 인형이 나오는데 이 토이스토리 4편에서는 씩씩하게 자기 삶을 개척하면서 그걸 이끌어가는 역할로 변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만한 사례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런 만화 영화들은 이제 특히 어린이들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제 기대를 키우게 됩니다. 지금 한국계 배우인 마동석 씨의 마블 영화 캐스팅에 좀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단지 우리와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또 그런 사례이기 때문이기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그렇죠. 또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이유가 단지 영화가 잘 팔릴 수 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 변화를 좀 겪어야 되는 하기 때문이다. 이런 걸 스스로 증명해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시대의 변화가 우리에게 익숙한 콘텐츠를 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혜 칼럼니스트였습니다.